내각제 의원 세력들이 실제로 대한민국 기득권 구조에서 지금 정치판을 흔들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니까 야 그게 진짜야? 지금 뭐 조기 대선 임박했고 탄핵 이후에 60일이면 대통령 선거인데 무슨 내각제란 말이냐라는 이런 근본적인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실제 내각제 세력이 한국 정치판을 지금 흔들고 있습니까? 저는 박근혜 탄핵 때부터 일단 시작이 됐다고 봐요, 내각제를. 그래서 그때 이제 주도자를 김무성으로 얘기하는데. 김무성. 실제로 김무성 하나로 할 수는 없고, 그 당시도 조중동이 다 박근혜 탄핵을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 뒤에 재벌이 있었던 거고, 이제 왔을 때 볼 때는 SK 같고, 저는 이번에는 역시 또 조중동이 사실 더 탄핵을 찬성했어요. 저는 이번에는 뒤에 볼 때 삼성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 재벌들 같은 경우는 강력한 대통령 나오면 일단 위협적이에요. 이 재벌 입장에서는. 네. 뭘 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부터 전통적으로 이 재벌들은 내각제를 원했고, 뭐 솔직히 조중동 뭐 재벌의 하수인들 아닙니까? 뭐 재벌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도 일사불란하게 윤석열 탄핵을 밀어붙인 거는 재벌하고의 오더가 있었다 보는데, 그럼 재벌과 조중동 플러스 알파 범법원 세력, 범검찰 세력, 대한민국의 웬만한 기득권은 다 내각제를 좋아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각제가 되면 이제 나눠먹기가 되고, 어떤 위대한 지도자든지 아니면 좀 약간 뭐 덜 떨어진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 판을 흔드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마치 일본처럼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 없이 그냥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세습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회를 원하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기득권은 모조리 내각제를 원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고 뭐 민심은 일단 내각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엄청 많습니다. 두 번째 말 그대로 탄핵과 내란 수사 이후에 이제 대선이 뭐 2, 3개월 안에 치러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면 이 내각제 세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느냐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번에 윤석열 탄핵에서요. 저는 조중동이 반대했으면 탄핵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네. 조중동이 그냥 밀어붙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중동과 뒤에 있는 재벌이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윤석열을 탄핵했겠습니까? 계획이 서 있는 거죠. 스케줄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11월 달에 1심이 나왔잖아요. 이 공선법 문제가 어쨌든 대법원에서 633으로 되어 있으니까 야 이번에 윤석열 날리더라도 2심까지 이재명 대표를 유죄를 떨어뜨리면은 이러면 뭐 대법 가면 골치 아파지니까 이재명 변수를 사법 리스크로 날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헌재에서 시간 좀 끌면서 개헌을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 절대로 내각제 내짜 안 그럽니다. 개헌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되게 분권형 대통령이라 그러고 뭐 이원 집정제 얘기도 잘 안 해요. 요즘 보면 거의 다 화합형 대통령 분권형 대통령 실제로 내각제인데 네. 대통령 하나 그냥 허수아비 앉혀놓고 실제 내각제가 하는 그런 음모니까 국민들에게 물어봤을 때 내각제라 그러면 10%도 지지 안 합니다. 근데 분권형 대통령 물어보잖아요. 40%가 찬성해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은 분권형 대통령이라고 막 우겨버리겠죠. 그냥. 예. 그 실제로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자, 분권형 대통령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은 이면으로 보면 내각제다라고 이렇게 이제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장성철 씨가 예. 장성철 씨가 저는 정확히 얘기했다 모르는데 왜냐면 김무성 씨 보좌관 출신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김무성이 내각제 화신인데 이 삼총사가 있어요. MB계에서 내각제 화신. 그게 박형준 부산시장하고 김무성과 이재호인데 김무성 씨가 한 얘기를 정확히 장성철 씨가 알려주더라고. 아무 의미 없는 대통령. 그러니까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처럼 그냥 파티만 하는 대통령 하나 앉혀놓고 네. 실제 내각제 간다. 이거를 장성철 씨는 한국형 내각제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하는 거예요. 대통령 하나 허수아비 앉혀놓고 실제는 완벽하게 국회가 다 통제하는 그런 체제가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한국형 내각제를 막아야 한다라고 이제 변희재 대표는 전면전을 선언했는데 지금 현재 국면으로 봤을 땐 이게 전면전을 해야 될 만큼 내각제라고 하는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하는 또는 개헌이라고 하는 이슈가 지금 현재 국민에서 먹힐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좀 던지고 싶은데. 일단은요,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요. 네. 상상을 초월하게 10대 일간지 한결의 경향까지 포함해서 개헌해야 된다는 얘기는 무진장 올라옵니다. 근데 현재의 국민들은 개헌 좀 약간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대선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뭐 이재명 지지자들도 그렇고 저쪽이 이제 뭐 보수 지지자나. 네. 근데 이 밑바닥에서는 이미 내각제 세력이 워낙 기득권이니까 저는 다수를 점령하고 이 사람들은 막 세게 호소할 필요가 없어요. 개헌하자고. 저는 법원하고 헌재만 조정이 돼도 예를 들면은 윤석열 탄핵을 좀 늦추고 속도를 이재명 대표 선거를 좀 당겨버리면은 그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네. 그 작업을 하기 때문에 외칠 필요가 없어요. 밑에서 딱 작업 들어가니까. 그리고 실제로요. 저는 모든 이제 이
좀 기관들은 다 내각제를 좋아하는 게 뭐 예를 들면 법원 헌재가 대표적인데 대통령제는 자꾸 그쪽을 침해하죠. 헌재 압력도 넣고 법원도 압력 넣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싫은 거야. 그럼 내각제 되면은 중앙 권력이 약화되니까 법원, 헌재, 예를 들면 검찰까지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애초에 내각제 세력이어서 아마 이거 잘 모르실 거예요. 박근혜 탄핵 판결문에 부칙으로 붙어 있어요. 대통령 탄핵이 반복되는 현상을 막으려면은 내각제 개헌 필요하다고. 그때 아마 이원 집정제나 아마 분권을 썼을 것 같은데 예. 개헌을 해야 된다는 게 붙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좀 네, 분산해야 진짜 한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 왜 나옵니까? 아니 헌재가 대통령 탄핵만 결정하면 되지. 그거 왜 집어넣겠어요? 팽팽한 헌재 내에서도 내각제 세력이 아주 팽팽한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혹시 대선이 치러지는 과정에서 개헌 논쟁이 불붙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대선 자체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일단은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스타트를 이재명 대표 2심에 맞췄을 겁니다. 네. 지금 별로 얘기 안 해요. 예. 그냥 개헌만 대충 얘기하고 있는데 2심 딱 되자마자 야, 이 상태에서 선거 치르면은 아니 대선 치르다가 대법원이 선고하면 어떻게 될 거냐? 아니면은 이재명 대표가 당선된 다음에 대법원이 치면 어떻게 할 거냐? 당선 무효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대선을 무산시키고 아마 시간을 벌어서 뭐 좌우 양쪽 내각제 세력 좌우 다 있는데 저는 민주당의 범수박이라는 사람 다 대부분 내각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빨리 합의가 될 거예요. 제도권 내에서는. 그래요? 예. 이미 다아까 말한 대로 허수아비 대통령의 네. 내각제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개헌안 만들어가지고 돌파시키겠죠. 자, 이제 그런 것은 이제 내각제 추진 세력,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여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변희재 대표는 이걸 이제 원천적으로 막아야 되는데 막는 방법은 지금 뭐가 아니 일단 알려야 돼요. 이거. 알려야 돼. 이거 내각제 알리는 세력이 준동해서 개헌을 네. 자 굉장히 급속도로 빨리 추진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대선이 늦춰질 수도 있다. 네. 자, 이거 지금 알려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저는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얘기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예. 이런 음모가 있다 지금. 예. 그거는 뭐 사실은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칼럼이 무지하게 나가고 있어요. 근데 네. 요즘에는 칼럼이 영향력이 없는 세대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거지 밑바닥은 다 정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개헌까지 갈 수 있는 것을 막으려면 이제 변희재 대표는 지금 어떻게 일단 우선 알리는 일을 하고 계신 거고. 예, 일단은 알리는 게 우선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보수 진영 소위 말하는 나름대로 이제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활동하는 이제 변 대표와 같은 보수 진영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니 보고 그러니까 범보수가 내각제를 찬성하지 않기 예. 때문에 예. 저는 보수랑 윤석열 세력을 이제 갈라놓으려는 거죠. 예, 예. 윤석열은 내각제 세력에 포섭돼 있다. 예, 예. 이거는 본인이 탄핵당하기 싫었으면요. 본인이 국민의힘을 움직였어야 되거든요. 예. 저 당은. 근데 저 당에 자기 측근들인 권성동, 권영선을 심어놨는데 탄핵의 문을 열어버렸어요. 오히려 권영세, 권성동이. 아무런 불만도 얘기 안 했습니다. 윤석열은. 그러면서 저쪽 계속 장애보수한테만 나를 지켜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장애보수를 붙들어 놓고 실제로 윤석열은 자기 탄핵은 받아들여서 저는 나중에 이게 윤석열이 혹시라도 뭐 헌재 가면은 전 나중에 자진 사퇴할 거라고 보는데 네. 내각제 개헌에 물꼬 터주는 거죠. 물꼬 터주는 대가로 자기는 아마 면책을 받고 아마 꽤 많은 지분을 챙기려고 그럴 겁니다. 아,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석열이 사퇴를 해버린 만약에 거죠. 이재명 대표 대선 출마가 어려워지면 예. 윤석열 자진 사퇴를 해줘가지고 풀어줄 거란 말이에요. 내각제 개헌 세력들을. 그럼 실제로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고 2월 달에 끝이 나고 빠르면 뭐 3월 초에라도 탄핵이 이제 뭐 파면을 결정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전망에 대해서는 동의를 저는 전혀 그렇게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이번에 이진숙 탄핵에서 4대4가 나왔잖아요. 예. 이거 뭐 이미 다 나온 겁니다. 헌재가 딱 파벌로 나눠진 건데 4명이 가로막으면 탄핵 안 돼요. 예. 가로막으면은. 근데 4명이 탄핵을 완전히 막는 거는 힘들지만 연기하는 건 아무 일도 안 해요. 네. 계속 태클 걸어서 연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4명 중에 한 2명 정도는 저는 완벽한 내각제 세력이라고 보는데 오늘 보수보다 그 사람들이 좀 시간 끌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